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시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10평대 작은 집에서 거주했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실평수 13평 내외의 방 2개짜리 30년 넘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어요. 이곳에서 첫 아이를 낳은 후 세 가족이 거주했고요. 그렇게 5년 넘게 살다가 둘째를 출산하고 이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몸테크를 마치고 월세, 인테리어, 부동산 공부, 임장하며 집중했던 2년간의 노력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흔히 재테크를 하기 위해 결혼 전부터 신혼부부, 아이가 어릴 때 최대한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역시 자녀의 취약 전까지 절약하고 돈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직접 경험해보니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었어요.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표와 마인드. 작은 집이나 오래된 빌라, 구축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건 실제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아야만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종잣돈 얼마를 모아서 나가야겠다. 몇 년 후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등등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기간, 그리고 굳은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제가 신혼 초 작은 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 덕분인데요. 저희 가족은 5층짜리 꼬마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초등 6년 내내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실평수 11평 작은 집에서 4식구가 살았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중학교 때 같은 단지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던 중학교 2학년.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사 온 첫날 혼자 방에 앉아 책 한 권을 펴놓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30평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저희 집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넓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 후 별다른 고민 없이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는 그때의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고 좁은 집에 살아봤던 저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저에게 말했어요. 젊을 때 해보지 언제 할 거야? 저희 부부에게 지금 부족하게 사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 거주비와 생활비를 아끼자. 알뜰하게 자산을 모아 좋은 집으로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결혼했으니 남들처럼 집들이도 해야 하고 좋아 보이는 인스타 사진도 올려야 되고 이 남들처럼 하는 현재의 작고 사소한 습관, 행동들이 인생을 내리막길로 향하게 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든 오르막길을 선택한다면 산에 올라갔을 때 훨씬 편한 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표와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있다면 최소 20평대 초반 집을 선택하세요. 실평수 15평 정도면 거실,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육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랑 작은 집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도움이 되었던 걸 꼽으라면 바로 거주비를 줄였다는 점이에요. 거주비와 생활비를 아껴서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한 종잣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0평대 작은 집에 거주하는 동안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바로 집이 너무 좁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이를 재울 방, 아이에게 방 하나를 줄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직장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하던 기간이 있어서 작은 방을 남편이 써야 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와 첫째가 거실 겸 큰 방에서 생활하며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둘째 출산 후 처음으로 방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했을 때 아이들을 재우고 문을 닫고 분리된 공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실감했어요. 만약 지금 과거로 돌아가 처음처럼 몸테크 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집 살 땐 아이를 재우고 옆에서 글 쓰고 공부하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첫째가 밤에 잘 자는 성향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둘째를 낳고 두 아이를 키워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잠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겐 아이가 잠깐 자는 그 잠시라도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작은 집에서 몸테크하며 거주비를 줄이고 싶다 이야기한다면 저는 꼭 20평 초반 방 2개 이상의 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희는 서울의 편리함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더 작은 집을 선택했지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평수에 상관없이 적당한 거주비를 정해 지역에 맞게 예산을 정하면 됩니다. 몸테크라도 무조건 작은 집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게 예산과 목표를 정해보세요. 세 번째, 극단적인 절약 생활은 아이가 크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첫 아이 5살부터 교육비가 따로 들지 않는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5살 때 아이가 유치원 친구 집에 다녀온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도 푸르지오 살고 싶어요. 당시 집값이 급등기에다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가던 시절이라 당장 그 집에 입주하는 건 저희 상황에서 무리였습니다. 아쉬워하는 아이에게 우린 3년 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히려 조금 더 큰 후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엔 미안함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게 사실입니다. 오래된 낡은 아파트, 작은 집에 살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요. 극단적인 절약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멋모를 때 가능합니다. 조금 커서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의 성격, 몸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에 적당히 제한을 두더라도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어느 정도는 이뤄주면서 경험하게 해주어야 신체적,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 넘게 몸테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종잣돈을 모은 결과 이제 저희는 그때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신축 아파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고려하여 학군이나 분위기가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또 한 번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이후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함께 커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진 내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절약하는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